저는 애트리에 1986년 7월부터 선임연구원 4호봉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던 연구원입니다. 애트리에서 쭉 근무하면서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실장, 연구부장, 연구본부장, 연구소장, 드디어 나중에 연구원장까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력을 지니고 또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점입니다. 지금은 외부에 나가서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서 초기 창업 기업을 좀 이렇게 일으키 세우고, 또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수출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장으로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 갖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까지 하는 그 일을 조그맣게 좀 돕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원으로 와서 일을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1986년이니까 그때 거의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면은 그 수준이 낮아서, 그러면은 내가 뭘 할 거냐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우리나라의 이 낮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좀 번듯하게 올려보자. 그것이 제 희망이었고, 그것 때문에 애트리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35년 이상 애트리에 근무하게 됐던, 저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는 일부 기술들은 선진국 단계로 진입했거나 또 어느 기술들은 이제 곧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씁니다. 제가 했던 연구 분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산 처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대용량 자료 저장 시스템, 그리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글로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거의 25년 넘게 연구 성과를 꾸준하게 낼 수 있었다는 게, 또 지금은 또 후배들이 그걸 이어서 하는 게 저희 행복이고 또 성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국책 연구 사업 내용이었어요.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한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사업 책임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국제 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제 연구 사업을 하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기술 사업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사업화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체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 제가 원장이 되면서 경력을 정리를 해서 원장 입후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정리해 봤더니 기술 이전 건수가 183건이나 됐고 국제 특허가 60건 이 정도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연구 개발 결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창업입니다. 기술 사업화에 이어서 창업입니다. 그 창업했던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3개 회사는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마이다스입니다. 연구실장인 김준 실장을 직접 설득해서 5명의 연구원이 나가서 소프트웨어 시험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작은 5명의 회사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45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또 다른 애트리 창업 기업인 듀오 소프트 테크하고 합병을 해서 5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거는 연구를 하면서도 기술 사업화 또 창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성과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항목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된 시절을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그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처음 와서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기술 국산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술 개발의 어떤 단계로 얘기할 때는 역공학입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은 남의 제품, 특히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 제품을 뜯어보고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 그게 역공학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저는 그걸 잘했다고 91년도에는 최신무 장관상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역공학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를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90년대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술 개발 단계는 어느 단계로 갔냐? 이제는 기술 설명서 또는 제품 규격 또는 국제 표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힘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그때 국제 표준 구현 또는 선진국이 만들어낸 설명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가 지나가고 2000년대에 오니까 인터넷 시대와 함께 우리가 인터넷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그 기술 개발 단계를 이쪽 용어로 얘기하면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제품이나 시스템은 우리가 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오면은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 아주 새로운 걸 못 만들지만은 남이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먼저 만들어보는 그 단계로 나갑니다. 그럼 2020년대는 과연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로 갈 거예요? 그건 답이 뻔한 거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남의 거 베끼는 역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낸 그 국제 표준을 우리가 구현을 하고 우리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갖고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증명하는 단계로 가고 지금 이 시대에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기 개념으로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죠. 그거를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40년 가까이 그거를 몸소 겪은 거고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그 단계에 들어서서 아주 멋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한 거죠. 한울이라는 거는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제 이름입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업명을 고유한 한국말이나 아니면 좀 멋진 말을 이용해 갖고 시스템을 명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부르게 하면서 연구원들의 합일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으로 썼는데 93년부터 5년 동안 97년까지 했던 과제인데 1차 년도는 저보다 선배님이 사업 책임자였지만 2차 년도부터 제가 사업 책임자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책 연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처음이었어요. 그 규모도 꽤 크고 그전에는 국책 연구 개발은 주로 TDX 전전자 교환기나 아니면은 행전 전산망 주전산기 타이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했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별도의 구성품이 아니라 독립품으로 과제가 만들어진 게 이 과제가 처음입니다. 이게 1997년에 5년 만에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3개의 연구실장이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마지막 연도에 송년회에 직원들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다음 아이들까지 불러왔고 그때 한 15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하나씩 다 줬어요.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올해 1년 동안은 집에 잘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는 연구소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선언했던 게 금주를 하겠다. 그 좋아하던 술을 내가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밤을 새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주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서 나가서 음주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같이 밤을 새겠다 하고서 음주를 끊고 그 대신에 밤에 먹는 간식거리나 야참을 배달하면서 1년 동안 후원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이런 거를 또 하드웨어 시험을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그래서 5년짜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사람한테 이제 1년 끝났으니까 오늘 저녁에 포도주 한잔 합시다 해서
맛있는 거 좀 준비해 주소.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딱 마셨더니 1년 동안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한 잔 먹고 바로 거실에 쓰러져 갖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다시 다 회복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난 당신이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 됐네. 금주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안 믿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주를 하느냐. 저로서도 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놨던 그런 좋은 추억입니다. 연구 사업 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연구원 생활을 원장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간직했던 게 뭐냐면, 건전하고 즐거운 연구 문화라는 거였었어요. 해외 유학 시절에 같이 모시고 일했던 지도 교수님과 한 35명 정도 되는 연구실에 그 분위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연구 문화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문화 측면에서 내가 그러면 애트리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했더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연구소에 오자마자 배치된 연구실 이름이 인공지능 연구실이었어요. 인공지능 연구실에 실장님이 따로 계시고, 선임연구원 4, 5봉으로 와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팀이 구성이 돼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989년입니다. 20명의 연구실에 여자분 행정보조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 미쓰리라고 그랬어요. 미쓰리.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실장님 따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한테 손을 들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호칭을 바꿉시다.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돼서 무슨 씨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번져갔냐면은, 3개월도 안 돼서, 그 당시 한 1000여 명 직원이었는데 행정보조원들이 200 몇십 명 계셨어요. 그분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본인 이름을 부르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오 하고선 1000 몇백 명이 전부 다 그걸 호칭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연구 문화였었죠. 91년도에 연구실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연구 결과물을 모아갖고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결과집, 그거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제가 95년도에 부장이 되다 보니까 부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물을 매년 만들어다 보니까, 저 이후에 부장들이 25편까지 연구집을 만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했던 연구 결과물을 잘 챙겨서 책자화해 갖고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관계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또 연구 문화입니다. 이제는 제가 은퇴를 하고 동료가 아닌 후배가 돼서 이제 만날 때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컴퓨터 분야에, 또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진짜 후배가 된 거예요. 제 아이들이 후배가 되니까 후배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진 거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애트리 원장으로서 근무할 때도 스스로 생각하기도, 야, 우리 직원들한테 뭘 더 해주면 좋겠나, 뭘 더 해주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은 몇 가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서관이에요. 조그만 도서관이었는데 이걸 확장해갖고 도서관에 와서 서로 소통도 하고 시간도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했고, 여기 나가다 보면은 실개천이 있어요. 그 실개천도 거기서 사람들이 3, 3, 5 앉아서 서로 소통하라고 그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도 결국에는 후배들한테 뭐를 남겨주면 좋겠고 뭘 더 해주면 좋겠느냐, 마치 제 아들 둘한테 뭐를 더 해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느낌에서 시작했던 일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지나고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애트리에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애트리에 왜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비교적 창의적인 일을 한다.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 늘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남의 것 베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건전하고 굉장히 진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타적인 일을 한다.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연구비를 써서 좋은 성과를 못 냈다, 이런 얘기를 받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돈을 어쩌면 낭비했다는 비판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또는 기업체를 위해서
또는 단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일을 했지 우리 개인의 어떤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타적인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에요. 선배, 후배, 동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35년을 살다 보니까 또 원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따지고 쫀쫀하고 삐지고 그런 직원들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뒤집어 보면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여튼 그런 좋은 점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또 신입 직원들이 좋은 동료들 선후배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후배님들한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연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생각하고 이웃 나라를 생각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연구원으로 성장하기를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